이제 에이펙도 끝났고 히토리와 펜타닐로 파열음을 낼 것 같았던 미중 관세 전쟁도 다행히 1년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세계 질서의 변화는 정확하게는 미국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왜 어디에서 왔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요?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여름 힐빌리의 노래가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출간 이후 8년이 넘는 동안 아마존 베스트셀러 분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는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출신인 저자가 약물 중독에 빠진 엄마와 일찍이 양육권을 포기해버린 아빠, 가난과 가정폭력, 우울과 불안을 딛고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크게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이 책은 영화화 되기까지 했고 이 저자는 오늘날 미국의 제50대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J.D. 벤스입니다.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가장 막강한 원동력이 된 미국 저소득층 백인 노동자들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왔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가 중국을 자유세계로 이끌어냈는데요. 2001년 12월 미국은 아직 가입 조건에 미달하는 중국의 WTO 가입에 특별한 힘을 보탰던 것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미국의 제조 기업들은 중국이나 아시아로 이전하면서 정작 미국의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실직됐습니다. 그런데 흑인의 피가 섞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동안 미국 사회의 주류라고 생각했던 백인들의 위기의식이 결합됐습니다. 트럼프는 러스트벨트로 대표되는 이들의 불만과 불안을 조직해냈고 2번이나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공은 중국이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2025년은 중국 제조 2025가 완료되는 해입니다. 10년 전 이들의 목표는 핵심 소재와 부품의 70%를 자급자족하자는 어찌 보면 조금 소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중국은 이미 목표의 86%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야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로봇계, 배터리는 이미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2035년도에는 일본과 독일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나온 것은 중국 표준 2035예요. 중국은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중국몽과 1대1로 정책으로 서양에 대한 100년 치욕을 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 자본주의에 의한 권력으로 나타났고 테크 굴기를 위해 보조금 지급, 기술 탈취, 인재 유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것이죠. 뒤늦게 이것을 깨달은 미국은 이제 기술공화국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4년 전 미국이 중국에게 베푼 WTO 가입 시혜는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왔습니다. 자유주의 세계에서 규범처럼 유행했던 정치적 올바름을 뜻하는 PC주의는 이러한 무법자에게는 허약한 상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자유주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낡은 체제로는 남중국해와 서해 공동해역에 구조물을 세우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조폭 같은 무법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과 대항할 무언가 새로운 철학과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더구나 AI 문명으로 가는 전환기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AI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시스템들이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이병한 박사는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실리콘밸리의 테크 세력들이 중국 국가 자본주의를 닮아가는 트럼프 공화당과 결합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꿔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는 트럼프와 J.D. 벤스가 이끄는 공화당이 실리콘밸리의 우파 테크 세력과 결합하여 기존 정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들을 진보적 우파라고 칭합니다. 나아가 오히려 좌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 세력이라고 말이죠. 페이팔을 같이 창업했던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 기술공화국 선언을 쓴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와
부통령 제디 벤스가 이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모든 구상의 정점에 있는 피터 틸은 민주주의나 공공제도보다 기술과 자본의 우위성을 믿습니다. 피터 틸을 비롯한 이들은 민주공화국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이겨낼 수 없으며 기술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팔란티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위성 이미지 분석 등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를 통해 사람의 참여가 굳이 없어도 최적화된 정치적 의사결정과 개개인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는 자율화된 미래 도시의 종합적인 OS 운영체계를 공급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사물체 이동을 알려주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자율주행 같은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문명이 자동화되고 자율화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드론의 자율비행은 GPS 없이도 자체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 상황을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미래의 전쟁은 여기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드론 잠수함, 드론 캐리어가 전쟁을 좌우할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래 200여 년을 이어져 온 자본주의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대립하면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판단은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이미 결론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유주의조차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가 자유주의를 집어삼켰습니다. AI가 촉발한 변화 시대에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위선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MZ세대가 주축이 된 네팔의 혁명은 인스턴트 메신저인 디스코드 내에서 투표로 임시총리를 선출했습니다. AI가 결합된 디지털 문명 시대의 정당은 거추장스러울 뿐이고 진보를 참칭했던 좌파는 오히려 수구 꼴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회주의도 자유주의도 사라지는 세상에 새로운 가치가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습니다.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MZ세대가 공정하지 못한 내로남불 민주주의자 조폭같은 무법자에게 테크 공화국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 미중 관세전쟁으로 변화가 시작된 자본주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